네, 반갑습니다. 클레이튼 코쇼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전수조사, 임대료 5% 증액 관련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주장에 정말 많은 문의가 왔어요. 코쇼 네 주장도 뭐 일리가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코쇼 네가 뭔데 함부로 뭐 그런 주장을 하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이 지금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블로거분들이나 뭐 카페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국민신문고에 많은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국토부에. 과거 임대사업자들을 규제할 거면 연 5%로 할 거냐, 그냥 5%로 할 거냐, 국토부에 질의를 넣었는데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처리 기한을 뭐 연장합니다. 6월 19일까지 답변한다고 하네요. 단속이 7월인데 6월 19일까지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임대주택 임대료 단속이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엔 연 5%였는데 지금은 5%로 바뀌지 않으냐, 매우 혼란스럽다,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청원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이제 뭐 2,745명까지 늘었는데 계속해서 그 임대사업자분들이 청원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기준은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만 2012년, 8년 전이죠. 2012년부터 이분들 임대사업자까지 모두 소급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무리수가 있는지, 또 오류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국토부가 그냥 전수조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민간임대주택법이 2019년 2월 이전에는 연간이 있다가 이때부터 삭제가 됐다. 그리고 최초 임대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더 10월 24일부터 개정이 됐죠.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작년 2월 12일 날 연간 5%를 징수해야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혜택이 가능하다. 이 조항이 이때 나왔다. 자, 그래서 2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들을 단속을 하면 좀 무리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특법 과세특례 두 가지는 2월 12일 이전에도 물론 가능하겠죠. 두 가지입니다. 97조의 3, 요거는 이제 8년 임대 시 장특공제 50%, 10년 임대 시 장특공제 70%. 97조의 5, 요거는 이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0일 한시적으로 3개월, 취득 후 3개월 내에 임대 등록하신 분들은 양도세 100%. 그래서 만약에 2012년 이전에 임대사업자들 단속하려면 과태료 플러스 조특법상 과세특례 두 가지 박탈이 가능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온 요때 발표한 과세특례는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무리수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민특법을 제가 시간 내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싹 다 읽어봤어요. 하도 이제 논란이 지속되니까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토부에서는 작당을 꾸미고 있습니다.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지 아십니까? 6월 9일부로 6월 한 4일 전이죠. 민특법 부칙을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하는데 몰래 했어요. 몰래. 기습적으로. 요겁니다. 요거. 부칙을 신설을 했어요. 임대사업자들이 니네들 과거 임대사업자들 싹 다 소급 적용하려면 너무 법률이 부실하지 않냐, 민특법이 부실하지 않냐 항의를 지속을 하니까 무리하게 이 부칙을 통해서 법을 바꾼 겁니다. 아주 조급하고 초조했나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민특법 제44조 임대료 조항이에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에 대한 거죠.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대로, 다만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 종전 임대차 계약이 최초 임대료가 된다. 요거는 다행히 작년 10월 24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 이거 연간자 떨어져 나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죠. 6개월 이내 하면 안 되냐, 3개월 이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거 다 아시죠? 변경된 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다음 부칙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6월 9일부로 신설을 한 거예요.
자, 부칙의 3조 3항에 보시면 기존의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을 이 법의 임대주택으로 본다. 이게 엄청난 문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임대사업자 법률은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서 1993년 임대주택법, 2015년에 와서 이제 민특법하고 공특법 두 가지로 이렇게 변천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12년 임대사업자분들은 1993년 임대주택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유효구역 신설을 한 조항을 보면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의 준공고 임대주택자, 종전의 임대주택법의 민간 건설 임대주택, 종전의 임대주택법의 단기 임대주택, 요 분들을 싹 다 이 법의 임대주택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급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유월 9일날 이렇게 신설을 몰래 할 수가 있죠? 이거 부칙 신설된 분 이거 보셨나요? 그 뉴스에서 봤나요? 아셨나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임대 의무 기간 내 매각 요건 및 절차 이런 것들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단속 기준 중에 4가지 중에 하나죠. 자, 임대 의무 기간은 빠졌어요. 요거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고 여기에 자, 임대료 5% 증액은 안 넣었어요. 이게 임대료 5% 증액이 하도 이제 기준이 논란이 되니까 이건 아예 그냥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소급 적용 가능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런 본인들의 이런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소급 적용 가능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거를 부칙을 신설을 하면서 뉴스나 보도자료 한 건 없죠. 인터넷에서 2020년 6월 9일 민특법 개정, 민특법 부칙 신설 검색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몰래 한 거예요, 몰래. 6월 9일이면은 불과 3, 4일 전이죠.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몰래 할 수도 있나요? 자, 제가 물론 법학 전공도 아니고 변호사나 법무사도 아니에요. 제 주장이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구독자분들 중에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 계시다면 제가 혹시 지금 잘못 주장하고 있는 건가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는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칙도 싹 다 읽어봤어요. 저 토시 하나 안 펴놓고 싹 다 읽어봤는데 혹시 몰라서 과세특례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딱 6개가 나옵니다. 6개가. 그리고 212 시행령에 나온 과세특례도 여기다 몰래 집어넣었을까봐 검색해보니까 싹 6개가 나오는데 다행히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빨간 줄을 보시면 그동안 그 조특법에서 명칭이 변경됐던 준공고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주택으로 변경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이건 역시 만약에 과거 2012년 임대사업자들을 단속을 할 때 조특법상 과세특례 받으신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도 이제 박탈할 수 있게끔 미리 손을 써놓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렇게 법률을 지멋대로 바꿔도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부칙을 통해서 법률 조항도 아니고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과태료도 과거 임대사업자들 모두 2012년 이후 과거 임대사업자들 모두 소급 적용 가능하다면 과태료도 최근에 이거 3천만 원 까지 올린 거 이것도 모두 그러면 그분들한테 부과할 수 있겠네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과거 임대사업자들이 만약에 당시에 잘못을 했다면 과태료도 과거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죠. 이렇게 따지면 만약 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 날 통과되었는데 2012년 8년 전에 스쿨존에서 사고 낸 사람들도 민식이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무리한 법률 적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어쨌든 컷쇼의 결론입니다. 물론 뇌피셜인데요.
조만간 국토부에서 임대료 5% 증액 단속 기준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지금 기준을 세우지 못했죠. 자, 2012년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모두 소급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2019년 2월 12일 이후 기준으로 적용을 할 건지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전체 임대사업자들에게 소급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왜? 이렇게 7가지 조항에 의거해서 어려워 보인다. 첫 번째, 민특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이 불일치하다 말씀드렸죠. 자, 212 시행령 과세특례에 지금 초점을 맞춰왔잖아요. 이거 5% 증액 안 하면 212 시행령 과세특례 다 없앤다 이러고 시컷 떠들었다가 지금 와가지고 기준을 바꾼다? 이상한 거죠. 그리고 단속을 3주 앞두고 민특법을 개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오류예요. 절대적인 홍보 부족. 지금 아는 분도 아무도 안 계세요. 자, 주요 법안도 통과 후 시행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죠. 뭐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20일 만에 법을 바꾸고 단속을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자, 민특법, 그것도 법률 조항도 아닌 부칙 수정. 이 부칙까지 누가 읽어보나요? 부칙 수정으로 변칙적으로 몰래 소급 적용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걸 보면 국토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 면피하고 싶고 좀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과거 임대료가 예전엔 기준이 연간 5%, 연 5% 기준이었죠. 근데 이 규정을 지킨 분들, 뭐 쉽게 예를 들어 2년에 뭐 10% 올린 분들,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이게 정당하냐? 자, 여기에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이니까 법률 해석도 니네들 2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자, 5번째, 과거 임대료 5% 초과 후에 이거 구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담당관들이 다 승인해줬어요. 이분들은 직무유기인가요? 이분들 뭐 구속해야겠네요. 이분들이 뭐 과태료 공동부담 하실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시? 이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만약에 소급 적용할 거면. 6번째, 과거 임대사업자 처벌 시에 과태료 처분만, 자, 과거 임대사업자를 무리해서 처벌을 할 때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일부 조특법상 과세특례만 박탈 가능하다. 자, 전수조사 시에 212 시행령의 모든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박탈하고 심하면 말소까지 하겠다. 이 뜨거운 국토부의 의지는 어디 갔나요? 왜 과태료 처분만 하고 끝낼 건가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7번째, 국토부의 과태료 질문이 지금 폭증하고 있죠.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얼마나 내는 거냐? 3천 내는 거냐? 500 내는 거냐? 1000 내는 거냐? 자, 이런 질문에도 국토부에서는 과태료도 기준대로 부과할지, 절감해서 부과할지, 부과하지 않을지, 이것도 아직 미결정 상태랍니다. 아주 그냥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네. 물론 저는 임대료 5% 증액 초과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같은 임대사업자 입장이니까 그런 거죠. 만약 제가 대상자라면 어차피 자진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되고 자진신고 안 해도 과태료 부과되는데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자, 이거 정말 2012년 임대사업자분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서 단속한다면 이거 가만히 당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앞선 분들처럼 뭐 청원도 하시고 뭐 국민신문고에 올리시고 뭐 막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임대사업자분들 다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해야 돼요. 이런 국토부의 무리한 법률 적용을 정말 가만히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제가 법학 전공이 아니고 무슨 뭐 변호사도 아니에요. 혹시 뭐 구독자분들 중에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은 제가 주장하는 거에 뭐 오류가 있거나 뭐 보완사항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초 임대료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게 좀 헛갈린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 헛갈릴 게 없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주택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은 작년 10월 24일하고 작년 10월 24일 이전하고 이후로 나뉜다. 자, 10월 24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은 기존 임차인이 전세 5억에 살고 있을 경우에 최초 임대료가 그
그 기존 임차인 전세 5억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기존 임차료를 그대로 끌고 와서 최초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10월 24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은 그런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임대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경우, 자, 임대 등록하고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경우, 그때는 시세대로 올려도 된다. 그리고 최초 임대료로 적용이 된다. 5억 해놓고 2년 뒤인 두 번째 계약 또는 갱신 시에 이때는 이제 5%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5억에서 5억 2,500만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임대차 체결한 상태에서 임대 등록 시에, 자, 기존의 전세 5억에 임대차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 등록하신 분들, 똑같아요. 임대 등록하고 첫 번째 계약. 화살표를 잘 보세요. 임대 등록하고 첫 번째 계약. 또는 갱신 시에 마음대로 인상해도 된다. 요게 이제 근데 최초 임대료가 된다. 그래서 5억에서 6억으로 시세대로 올리고 최초 임대료가 된다. 그리고 2년 뒤인 두 번째 계약 시 또는 갱신 시에 이때부터 5% 준수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6억에서 6억 3천만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임대 등록 후 첫 번째 계약, 임대 등록 후 첫 번째 계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임대사업자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